안녕하세요. 6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클래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다 끝내게 되는 거고요.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서 상속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제도 길어질 거고 등장하는 클래스들도 많아지죠. 6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7장 넘어가서 고생을 좀 덜 하실 겁니다. 7장 이후 부분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6장까지는 오로지 기본적인 문법, 그 다음에 그 주제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의 클래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클래스가 예제를 보더라도 하나 이상 둘 이상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은요, 클래스가 2개 이상 등장을 하게 되고, 둘 이상의 클래스가 관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7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6장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가 컨스트로 선언이 될 경우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C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 컨스트 키워드가 가져다주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저하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기능을 지닙니까? 컨스트라는 키워드는 그냥 우리가 상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요. 변수를 상수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더블 파이라는 더블형 변수 3.14가 있는데 이것을 컨스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 자,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된 값이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죠. 값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하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const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상수화했어요. 물론 우리는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언의 경우 벨이라는 값은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돼버리죠. 즉 벨이라는 변수는 쓰레기 값으로 상수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또 더불어 무엇도 알고 있냐면은 포인터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그 포인터를 내가 상수화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상수화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상수화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두 개의 예를 동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pn이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선언하는 위치가 컨스트 키워드가 붙는 위치가 여기에요. 자, 이 경우에는요, const라는 키워드가 붙은 위치가 이곳입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자, 이거는 pn이라는 포인터 자체를 상수화시키는 거고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pn을 상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pn이 가리키는 대상을 갖다가 상수화시키는 거죠. 지금 이 예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n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n이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pn이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상수화의 주체가 얘가 아니라 이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n이 가리키는 n의 값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죠. 자, 물론 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이 됩니다. pn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할 경우에만 허용을 안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정도도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을 해버리면은 또 C 언어의 어떤 문법적 요소를 너무 깊이 건드리는 게 되니까 설명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설명을 들으셔도 이해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pn 자체를 갖다가 상수화시키는 거죠. 즉,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n1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n이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포인터 상수화죠. n1이 상수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n1 값은 바뀔 수 있습니다. pn 값을 못 바꾼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pn은 자, 죽을 때까지 n1만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pn이 가리키는 대상을 n2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연산을 하고 있죠. 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컴파일 타면 에러 발생합니다. 왜? pn 자체가 상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해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멤버 변수의 상수합니다. 자, 예제를 먼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const member 1.cbp라는 예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요. 제가 여기 자, 불필요한 거는 없앤 다음에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int id라는 변수, 멤버 변수죠. 자, 이것을 갖다가 const로 선언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id 값이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 이 id 값은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상당히 일리 있는 선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자, id라는 거 학생의 우리가 학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번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입생의 정보를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스튜던트의 학번 id는 일단 한번 부여되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혹 잘못해서 변경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치명적인 하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d를 갖다가 const로 선언을 합니다. 한번 값 초기화하면은 잘못해서 프로그램상에서 변경하는 오류를 범치 않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const 키워드를 붙이는 거고요. 자, 생성자 내에서 id 나이, 이름, 전공 다 받아서 초기화 시켜줍니다. 근데 이 코드는 문제가 있어요. 자, 컴파일을 해보면은 자, 여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단은 요 영어는요, 제가 좀 이따가 이니셜라이저라는 문법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왜 에러가 발생을 하냐,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해보자고요. 멤버 변수인데 당연히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래스의 객체 생성 순서를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메모리 공간 할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인 함수 내에서요, 김이라는 이름으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일이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라는 거죠. 자, 생성자 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생성자 호출까지 완전히 끝나야지만 객체 생성이 완전히 구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메모리 공간 할당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름이요. 그 다음에 전공, 나이, 아이디, 얘네들이 값이 초기화가 되죠. 단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쓰레기 값으로 일단은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초기화라는 얘기를 쓰는 게 좀 그러네요. 쓰레기 값으로 채워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id 값은 우리가 비록 생성자 내에서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지 못했지만 쓰레기 값으로 일단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값으로 아예 초기화가 되어서 두 번 다시 값을 못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const member 변수는요,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 시켜줄 수 없어요. 왜? 메모리 공간 할당할 때 쓰레기 값이 이미 들어가서 그 값이 상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문법적 요소가 뭐냐면 이니셜라이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예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생성자의 몸체 부분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그 선언되는 위치가 어딘지 보세요. 생성자의 몸체 부분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은 생성자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생성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몸체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즉 여기가 되겠죠. 일단은 자, 콜론을 찍으신 다음에 id 가로 열고 언더바 id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자, 이 문법적 요소를 가리켜 이니셜라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초기자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이 id는요, 멤버 변수 id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가로 안에 존재하는 언더바 id는요,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될 때 인자로 전달됐던 언더바 id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읽어드리면은요, 멤버 변수 id를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될 때 인자로 전달된 언더바 id로 초기화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언뜻 들어보셨을 때는요, 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뭐냐면은 얘는, 이러한 문장은요, 생성자 호출되기 이전에 완료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생성자에서 초기화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컨스트 멤버를 갖다가 초기화시켜주기 위한 예외적인 문법적 요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요. 이 이니셜라이저라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자, 이 이니셜라이저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생성자 호출되기 이전에 실행이 된다라는 어떤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언더바 id가 인자로 전달이 됐죠. 그걸 통해서 id 값이 초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일은 생성자가 호출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즉 쓰레기 값이 들어가기 이전에 실행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결론을 내려드리면은요, 자, 이니셜라이저라는 것은 생성자 몸체 부분이 실행되기 이전에, 자, 몸체 부분이죠. 몸체 부분이 실행되기 이전에 실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 멤버, 즉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컨스트 멤버를 초기화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어떤 가정들, 약속들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컴파일 무리 없이 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적절히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컨스트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컨스트 멤버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니셜라이저, 멤버 이니셜라이저라는 문법적 요소 설명드린 거죠. 자, 컨스트 멤버 함수, 멤버 함수를 갖다가 상수화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변수는 상수화를 시켜왔지만 함수는 상수화를 시켜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멤버 함수가 상수화된다,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 자, 일단은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멤버 함수가 컨스트, 상수화 되면은요, 그 멤버 함수가 속해 있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 값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함수가 상수화 되면은요, 멤버 변수의 값 변경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컨스트 멤버 2-pp라는 예제인데, 뭐 읽어보시면 바로 그냥 읽혀져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멤버 함수가 상수화되면은 멤버 변수 값의 변경에 대한 기회 제공도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제가 다르게 읽어볼까요? 자, 멤버 함수가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변경하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멤버 변수 값의 변경에 대한 기회 제공, 이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읽는다고 해놓고서는 그대로 읽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이거는 컨스트 멤버 3-pp라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제를 제가 컴파일하고 실행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show data라는 함수를 상수화시키고 있어요. 상수화시키는 법 아시겠죠? 자, 함수 몸체 부분과 그 다음에 함수 선언 부분 그 중간에 이렇게 컨스트 키워드를 쓰시는 겁니다. 따라서 show data라는 함수는 지금 상수화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상수화되었기 때문에 멤버 변수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자, 멤버 변수를 참조만 하고 있죠. 출력하기 위해서 참조만 하고 있는데, 자,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age를 갖다가 20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은 컴파일 타임 에러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컴파일을 해보면 자,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자, 왜 함수가 상수화 되는데 멤버 변수를 갖다가 조작하려 하느냐, 에러를 띄워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howData라는 함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showData라는 함수는요, 그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이겠죠. 함수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10중 8구 그 프로그래머의 실수이겠죠. 근데 내가 함수를 상수화시켜주지 않으면은 이러한 잘못된 그 문장에 의해서 잘못된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멤버 함수를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화시켰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자, 이 부분 확인하라고 에러 메시지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const라는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const 자체가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법적 요소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const member 3-cpp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조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get, count라는 변수가,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제는 간단해요. count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increment 함수가 호출될 때, count 객체의 멤버 cnt 값이 1씩 증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howData라는 함수는 그 cnt 값을 갖다가 출력해주는 기능을 지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구성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getPTR이라는 함수는 상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냐면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에 cnt 값을 갖다가 내가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100%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은 멤버 변수의 조작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showData라는 함수도 상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showData 내에서 호출하고 있는 showIntro라는 함수도 멤버 변수의 값을 갖다가 조작하고 있지는 않죠. 자, 결과적으로 showData라는 함수는 멤버 변수를 조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참조만 하고 showIntro라는 함수 내에서도 멤버 변수 조작은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컴파일 해볼까요? 자, 에러가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이 떴는데, 자, 죄송합니다. 잠깐 일부 에러는 제가 좀 잡아야 되겠네요. 이게 안 지워졌네요. 그죠? 자, 다시 컴파일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니까, 자, 에러가 2개가 뜨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const int 포인터를 integer 포인터로 형변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이런 에러가 왜 뜨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멤버 함수가 상수화가 되면은, 멤버 변수의 직접적인 조작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불가능해지는 것이 멤버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허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cnt 값을 갖다가 직접 조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멤버 변수 cnt의 포인터를 리턴해주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getPTR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cnt의 포인터를 얻어내요. 자, 그럼 cnt의 포인터를 얻어낸 애는 분명히 cnt 값을 조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포인터를 통해서 cnt의 주소 값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getPTR이라는 함수는 직접적으로 멤버 변수를 조작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동기를 제공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const 키워드를 빼야 되느냐? 빼는 게 아니고요. const 키워드를 더 추가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cnt의 포인터를 리턴을 하되 어떻게 리턴을 해줘야 되냐면 const int 포인터로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복습 삼아서 봤지만 이러한 형태로 int 포인터 앞에 const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을 상수화시키는 거죠. 데이터 상수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얻은 영역에서는 CNT라는 변수에 접근은 가능할 겁니다. 참조는 가능하지만 변경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좀 이상하게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showIntro라는 함수 내에서도 데이터 조작 안 하는데 왜 에러가 발생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컴파일 타임에는 런타임에 결정이 되는 요소가 있고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값이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에 결정이 되는 요소고요. 얼마로 변경이 되느냐는 컴파일 타임에는요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 이루어집니다.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컴파일 타임에는 showIntro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자, showIntro라는 함수는 함수가 상수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멤버 함수다라고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showData라는 함수는 어디까지만 인식이 되냐면은 함수가 상수다라는 것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자, 뭐 너무 어려운 얘기 꺼내지 않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showIntro라는 함수, 자, 분명 멤버 변수 조작 안 합니다. 자, 멤버 변수 조작을 안 해요. 그런데 컴파일러가 showData라는 함수를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showData는 상수화되어 있어요. 자, 상수화되어 있고요. 자, showIntro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showIntro라는 함수 내에서 멤버 변수 조작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컴파일러는요, 이 순간에, 요 순간이죠. 요 순간에 showIntro라는 함수 내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실제로 멤버 변수의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걸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showIntro라는 함수가 상수화된 함수인지 상수화되지 않은 함수인지 그것만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상수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showIntro라는 함수도 멤버 변수의 조작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수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인식을 합니다. 얘는 멤버 변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함수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멤버 변수 조작 안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써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요. 그 순간순간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에러를 발생시켜줍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컴파일러가 요 줄을 컴파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죠. 컴파일을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네가 호출하고 있는 showIntro라는 함수는 상수화되어 있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이 const 키워드를 빼줘도 되지만 showIntro라는 함수도 상수화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함수죠. 왜? 멤버 변수 조작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nst 키워드를 더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봤을 때 showIntro라는 함수가 const 키워드에 의해서 상수화된 줄 알고 100%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멤버 변수 조작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컴파일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컴파일 해보니까 컴파일이 이번엔 제대로 되네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const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const 키워드를 갖다가 계속 붙여 나가다 보면은 const 키워드를 갖다가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더 많이 요구를 해요. 이러한 경우에 const 키워드를 귀찮다고 빼버리지 마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붙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예제를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예제가 const member 3-cpp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와 기본적으로 const member 변수, member 함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const 객체 이 부분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